안녕하세요.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핵덤박스의 메타박스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VPN을 먼저 때려놨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VPN 이렇게 때리신 다음에 이제 엠맵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 텐데, 엠맵을 저는 이제 미리 돌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그냥 이제 엠맵, 그다음에 SCSV, 그다음에 OA 요 정도만 이렇게 돌리셔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엠맵을 돌린 다음에 이 엠맵 안에 어떤 게 있나 이런 걸 살펴볼 건데, 메타, 그다음에 엠맵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SSH 포트가 열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치 서버가 HTTP로 포트 80에서 오픈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여기 보니까 아이고 바로 들어가지는데, 여기 이제 그 도메인 네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이 이제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알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ETC, 그쵸? ETC 호스트로 들어가셔서 여기 안에서 요 IP랑 우리 이 메타박스의 IP랑 요 알려진 도메인을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바로 여러분들이 ETC 호스트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지만은, 일단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요 커맨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코 한 다음에 IP, 그다음에 도메인, sudo 이 t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바로 ETC 호스트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ETC 호스트를 바꿔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여줬듯이 이 도메인을 통해서 바로 이 HTTP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our team하고 이제 CEO, 웹 디자이너, 그 다음에 PHP 디벨로퍼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제 PHP 디벨로퍼가 조금 뜬금이 없죠. 그래서 뭔가 이 PHP에 관련된 이 박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enumeration이라고 하는데, enumeration 이제 한국어로는 뭐죠? 이제 열거예요, 열거. 그쵸? 열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거 공격을 무작위 이제 열거 공격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서브도메인을 한번 찾아볼 텐데, 이제 서브도메인이 뭐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도메인은 우리가 이 도메인을 알았죠? 이 도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이제 웹사이트 보면은 요 도메인 말고, 공식 웹사이트 말고 뭐 블로그 arccorp htb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위키 페이지만 보여주고 싶어 하면 이제 wiki 그다음에 도메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브도메인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서브도메인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거를 우리가 무작위 대입을 시켜서, 여기다 무작위 대입을 시켜서 이 서브도메인이 반응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이제 열거 방법이죠. 열거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열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일단 저는 요 커맨드를 쓸 건데, 이제 fuf라는 거예요. 그래서 fuff 한 다음에 word list, 그다음에 요건 이제 word list,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word list 있죠? 저 select lis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글로 쳐서 이제 찾아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u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IP로 써주는 게 좋아요. 도메인보다. 왜냐면 이제 vhost이기 때문에 도메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IP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IP 하나에 있는 요 서브도메인이기 때문에 IP로 써준 다음에 호스트하고 요 fuzz 안에 서브도메인 열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워드 리스트 안에 있는 이 단어들을 요 fuzz 안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서 여기에 반응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 그러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MC는 그냥 제가 넣은 건데, 200이 나올 때만 이 스테러스 HTTP 스테러스 코드가 200이 나올 때만 나한테 알려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우리가 한번 시전을 해보면은, 스테러스 200 나오고 fuzz 안에 dev01을 집어넣었을 때, 그쵸? dev01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 반응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뭔지 모르겠는데 요 서브도메인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 서브도메인도 우리가 똑같이 아까 etc 호스트에 넣어줬던 것처럼 이제 echo t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로 http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서브도메인이 반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도메인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를 보니까 메타뷰라는 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요 파일 업로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혹시 이게 파일 업로드에 대한 박스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mkdir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직 레컨 단계에 있으니까 레컨만을 위한 폴더를 따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공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루트 HTML 아무것도 없는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는 이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시켜볼게요. 뭐 어떤 거를 반응하는지. 그래서 메타 들어가서 아까 이 왈콘이었죠. 그래서 그루트 HTML 오픈한 다음에 업로드를 시켜보니까 The file is empty 이렇게 떠요. 파일은 비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파일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이 빈 파일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파일이 뭐가 있는 파일이면은 아웃풋이 다르게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귀여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라쿤다 JPG 이 JPG 파일을 한번 아이고 아까 레컨 해서 이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시켜봐서 이 파일을 업로드 시켰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볼 텐데 이렇게 업로드 시키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던 이 포맷이죠. 이거 뭔 거 같아요 지금? 지금 뭐 파일 타입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파일 익스텐션도 나오고 이 레솔루션도 나오고 이 파일에 대한 전반적인 메타데이터 그쵸? 메타데이터를 알려주는 이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루트 시큐리티 방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배웠을 텐데 이 명령어 중에 exfil2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이 파일에 있는 메타데이터, 그쵸? 메타데이터를 알려주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거의 비슷한 지금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이 메타뷰, 이 메타박스는 exfil2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업로드 시킬 때마다 그거를 업로드 시킨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명령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박스랑 그렇게 관련은 없는 건데 이 익스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멘트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익스포트 하면서 이 레쿤을 넣었더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커멘트라는 란을 넣어서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인가 이런 설명을 해주는 그런 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저는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여기다가 PHP 이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커멘트를. 그래서 이걸 넣은 다음에 성공적으로 파일이 업데이트 됐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커멘트 섹션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넣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게 지금 PHP에 반응을 하나 뭐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바꾼 커멘트 안에 넣은 요 raccoon 파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이 커멘트 뜨고 아까 그 PHP는 안 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U 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커멘트하고 지금 아까 우리가 넣었던 PHP 코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필터링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요 필터링 처리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지금 필터링 처리를 했으니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나쁜 목적을 가진 해커가 요거를 와가지고 여기다가 커멘트 섹션에다가 이 링크 한번 눌러줘 이렇게 쓰면서 자기 이제 악성 링크를 넣어놓는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악성 링크는 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click on this website 하면서 이제 악성 링크를 URL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click on this website 하면서 이제 저는 이 그루트 시큐리티 공식 웹사이트인데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또 똑같이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요거는 지금 HTML이니까 요거 이렇게 넣어준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보면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업로드 하니까 커멘트하고 click on this website 하면서 이 URL을 알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나쁜 목적을 가진 해커가 여기 와가지고 커멘트를 통해서 이런 악의적인 URL을 삽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좋지 못한 굉장히 취약한 이제 웹사이트다라는 걸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뭐 익스포 툴이나 이렇게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채
그 엔드 유저한테 이렇게 아웃풋을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요 인터페이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친구가 익스포트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익스포트 혹시 익스포트에 대한 non vulnerability, 그쵸? 알려진 취약점이 있나 이런 거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search exploit를 쳐서 뭐 이렇게 치면은 아이고 익스포트 이렇게 쳐볼게요 한번. 그래서 search exploit를 통해서 이 exploit DB 안에 혹시 exploit에 대한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지 한번 알려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한 개만 나와요. 제가 일단 레컨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exploit를 해야죠. 그래서 exploit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ploit에 들어가가지고 search exploit 한 다음에 플래그 m을 넣어주면은 아까 그 exploit DB에 있었던 요 친구를 바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는데 파이썬 하고 실행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야, 사용법은 이런 거야. 나 옵션은 어떤 플래그가 있어.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이썬 한 다음에 이제 5091.py 한 다음에 여기다 커맨드를 넣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커맨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id 이 커맨드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뭘 해주냐 이제 페이로드를 만들어줘서 이 시스템 id 이 id라는 커맨드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는 요 메이타데이터 페이로드를 만들어 준 다음에 jpg 요 image.jpg라는 파일에 넣어서 이제 악성 image.jpg 파일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 id라는 커맨드를 우리가 만약에 그 메타박스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비슷한 이 아웃풋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했던 요 id 커맨드가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메타 박스에 대한 요 id를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유저는 www.day라고 uid, gid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요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이 id라는 커맨드를 메타박스에서 실행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니까 지금 이 exploit 파일이 파이썬 이 스크립트가 리버스 쉘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id 말고 우리 리버스 쉘을 원해. 그래서 이 리버스 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쉘을 하기 위해서 로컬 IP 포트가 필요하대요. 제 공격 박스에 이 로컬 IP랑 포트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뭐 10, 10, 14, 24 한 다음에 뭐 포트는 그냥 443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43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지금 리슨을 443으로 했으니까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리버스 쉘이 443 포트에서 리스닝 되고 있으니까 443 포트로 콜백이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로드를 시키니까 쉘을 성공적으로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페이지 업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알 수 없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쉘이 우리가 리버스 쉘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풀리 인터랙티브 쉘이 아닌 거야. 완전체 이제 완전한 요 쉘을 가지고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기서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풀리 인터랙티브 쉘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치는 커맨드를 똑같이 따라서 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썬 한 다음에 이걸 친 다음에 이제 컨트롤 Z 컨트롤 Z죠. 그래서 컨트롤 Z를 키보드에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stty row echo fg 이렇게 친 다음에 엔터 한번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쉘을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export shell 한 다음에 bash 우린 bash를 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term xterm도 가지고 온 다음에 제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stty 한 다음에 h면은 여기 컬럼 이 row하고 컬럼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row는 36이고 컬럼은 159다. 그렇죠? 159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stty row하고 컬럼을 쳐주면은 아까 이제 페이지 업 버튼을 눌렀을 때는 나왔던 여러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이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칼리 쉘에서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서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플래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홈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보니까 요 토마스라는 이 유저가 있어요. 토마스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볼게요. 아이고 토마스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런 다음에 ls 하니까 유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저 찾았네 하고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퍼미션 디나이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토마스 유저로만 이 유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마스로 이 권한 상승을 해야 되는데 토마스로 권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템프로 들어가서 cd 템프로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요 툴이 있어요. pspy라는 요 오픈소스 리눅스 이누머레이션을 해주는 요 툴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다운을 받아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여기 가면은 아마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pspy라는 요 툴을 돌려야 되는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요걸 가져와야 되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 그다음에 그다음에 HTTP 서버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돌리지 말고 잠시만요. cd 메타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그리고 HTTP 서버 이렇게 돌리면은 8000 포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wget 그다음에 HTTP 우리 IP가 10.10.14.24였죠. 그리고 아까 파이썬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거 파이썬 HTTP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게 8000 포트에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메타였고 exploit 그다음에 pspy 64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pspy 64 파일을 다운로딩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려 했더니 잠깐만요. pspy 64죠. 그쵸? 잠깐만요. 아이고 pspy 64 퍼미션 디나이. 잠깐만요. 이거 퍼미션을 바꿔줄게요. 그래서 pspy 64 한 다음에 다시 이걸 실행을 하면은 네, 지금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주는데 pspy를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요 크론 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론을 통해서 지금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UID가 1000인 이 유저로 지금 실행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UID가 1000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ID 쳤을 때 요 UID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UID가 토마스의 UID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ID 토마스 하니까 네 토마스 UID가 1000이죠. 그럼 UID가 1000인 요 유저가 이 지금 convert image.sh를 돌리고 있는 건데 혹시 이게 뭔가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at 한 다음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convert images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바로 이 프로세스를 죽이는 프로세스 킬을 하는 이런 굉장히 간단한 이 배시 스크립트예요. 이제 UID 1000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토마스로 권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한번 볼 건데 요 이제 바이너리에 대한 뭐 이제 익스플로이트가 있나 이런 거를 막 찾아보다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거를 하나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미지 매직이라고 하는 요 오픈소스 그래픽 이미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데 사용되는 요 오픈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아티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밑에 보니까 여기 있죠. 이제 POC SVG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건데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익스플로이트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요 폴더 안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POC SVG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echo ID 요 커맨드를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echo ID 말고 여기다가 다른 명령을 넣을 수 있겠죠. 뭐 권한 상승을 위한 명령어라든가 그 권한 상승을 한 다음에 bash 이 쉘을 가지고 있을 명령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의 쉘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echo 한 다음에 bash i 그런 다음에 이건 이건 이제 원라이너 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펜테스터 몽키단 넷에 들어가셔서 이 배시를 통해서 리버스 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원라이너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린 배시를 쓰니까 이걸 가지고 올 텐데 이게 이제 우리 공격 IP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슨 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똑같이 해줄 건데 일단 저는 이제 베이스 64로 요거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IP 다음에 444 포트에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베이스 64로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 줄 건데 요거를 아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코 하고 여기 있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아까 베이스 64로 인코딩 한 걸 넣고 베이스 64로 디코딩을 한 다음에 배시를 가지고 오는 배시 쉘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커맨드를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기다려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N3 한 다음에 LMVP 444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크론을 통해서 이 토마스가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href 요거를 똑같이 이름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루트 POC로 저장을 했죠. 제가 요거를 그루트로 바꿔줄게요. 그루트 svg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기다려 보면은 네 이렇게 쉘이 정상적으로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fully interactive 쉘을 우리가 줘야죠. fully interactive 쉘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python 이 명령을 쳐준 다음에 Ctrl Z 누르고 stdry 이거 한 다음에 bash 그렇죠? 이거 한 다음에 export 요거 한 다음에 우리가 stdry raw 이것도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ully interactive 쉘을 가지고 왔는데 sudo vim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토마스 키 이렇게 할게요. 토마스의 키를 우리가 제 호스트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고 바로 ssh i 한 다음에 토마스 키 다음에 토마스 그렇죠. 토마스 다음에 ip 10 10 11 140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틀렸네요. 11 140 정상적으로 우리가 ssh를 통해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버스 쉘로 토마스 쉘을 얻은 것보다 이렇게 SSH 키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쉘을 얻는 게 훨씬 더 이제 덜 의심스럽고 네 이제 효과적인 쉘을 얻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후속 공격을 진행을 할 텐데 일단 ls 친 다음에 cat user txt를 통해서 일단 유저를 여러분들이 서밋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토마스에서 루트로 권한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sudo l 치면은 이 토마스 유저가 파스워드 없이 비밀번호 없이 요 neofetch라는 이 바이너리를 루트로 돌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udo l 쳐서 나오는 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gtfo bins라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그 유닉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 바이너리 중에 혹시라도 이제 misconfiguration이 돼서 이제 잘못된 설정이 된 여러한 리눅스 바이너리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exploit에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명시해 놓은 그런 이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neofetch 같은 경우는 쉘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file read 파일도 읽을 수 있고 sudo 권한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루트로 쉘을 얻어야 되니까 요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neofetch하고 confi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config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no password 하고 여기 슬래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neofetch를 sudo 권한으로 너가 루트 권한으로 너가 이제 neofetch를 루트 권한으로 비밀번호 없이 실행은 할 수 있는데 플래그는 따로 넣어서는 안 돼. 플래그는 너가 넣어서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sudo neofetch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neofetch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config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준에 맞게 요거 exploit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sudo 한 다음에 이제 vim 하고 vim 말고 그냥 less 하죠. less 한 다음에 이거 한번 보면은 여기 밑에 xdg config home 하고 $sign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xdg config home이라는 환경 변수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건데 만약에 여기 명시가 돼 있으면 내가 이제 따로 지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 바이너리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home directory 그 다음에 .config 여기서 config 파일에 따라 이 환경 변수가 지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지정이 돼 있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홈 다이렉토리에서 여러분들이 익스플로이트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에코 한 다음에 아까 요거였죠. 아이고 여기 아니죠. 아이고 xdg 그다음에 config 그다음에 홈이었죠. 그래서 이게 지정이 돼 있나 했더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요 echo 홈에서 요 config 파일이 지정이 된 거에 따라서 요 환경 변수가 지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바로 요거에 접목을 시켜서 exploit를 해주면은 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pwd 그렇죠. pwd 하니까 지금 이 변수, 환경 변수에 있는 이 다이렉토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bin sh 한 다음에 우리가 config 바로 config 한 다음에 neofetch 그렇죠? neofetch 한 다음에 config.config에다가 넣어주면은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됐으니까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xdg config 요거를 우리는 여기서 넣는다. 그 다음에 sudo 그 다음에 neofetch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루트로 우리가 권한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메타박스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희 디스코드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